윤석열과 한덕수 공통점 5가지. 먼저 이 글은 작년 연말에 올린 윤석열과 한덕수 공통점 4가지를 기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을사팔적에 의해 탄핵이 된 것을 계기로 한번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완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책으로 비유하면 일종의 개정 증보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말 글에 크게 변동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고 그 후 2025년 들어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보완 대상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먼저 작성된 일부 글들은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목을 당초에는 윤석열과 한덕수의 공통점 4가지로 하려다가 단순히 눈에 띄는 것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현재 직면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해보니 윤석열과 한덕수의 공통점 5가지로 정하였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탄핵은 파면으로 끝났으나 형사소송법상 내란죄 재판은 계속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을 때는 단순한 업무 위주로 조심스런 대행이었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어 대통령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대행은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위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농단에 대해 맞서 싸우는 입장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공통점 엄청난 관훈. 윤석열과 한덕수의 제일 먼저 떠오른 공통점은 보는 사람에 따라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입신양명의 절대적인 관운이 아주 좋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의 경우 사시 합격이 늦어 뒤늦게 검사에 입문했으나 문재인과 조국 같은 좌익들이 자신들의 국정농단 칼춤을 제대로 출 망나니로 윤석열을 선택함으로써 검찰에 꽂힌 검찰총장까지 올랐다. 즉 늦게 출발하였으나 결승점에 오른 아주 희귀한 케이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에 오르기까지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런 행운들이 굴러들어온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아니 맹렬하게 전국의 유명 역술인 등을 찾아다니며 정성을 다한 김명신 김건희의 공로가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무튼 그런 배우자를 늦게 결혼하며 선택한 것 자체가 그의 관운을 위한 운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이 문재인의 망나니가 되어 칼춤을 추던 중 조국, 추미애 등 좌익 핵심들과 충돌하면서 2021년 6월 29일 정치참여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에 영입되어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에게 이기고 본선에 올라 이재명에게 0.7%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날짜가 2022년 5월 10일이니 정치에 공식 입문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315일 365일-29일 6월 29일 정치참여 선언 -21일 5월 31일 -10일 즉 10개월 10일만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단 코스로 대권을 거머쥔 것이다. 아마도 이 기록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언제까지 지속되더라도 영원히 깨지기 힘든 기록이 될 것이다. 김종필 같이 훌륭한 정치인도 평생 2인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고 국회의원을 하고 은퇴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몇십 년 정치를 하면서도 꿈만 꾸다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것을 감안하면 가히 기적이라 해도 무방할 대단한 관운이었던 것이다. 한덕수 총리의 관운도 윤석열 관운 못지않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나무위키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제38대 제48대 국무총리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재직 2007년 4월에서 2008년 2월간 제38대 국무총리로 재임했으면 퇴임 후 약 14년 만에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 다시 임명되어 재직 중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월 14일부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지만 12월 27일 정족수 192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되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 경력이 검찰 조직 내에서의 한정적 이력이라면 한덕수의 경력을 보면 화려하기 이를 데 없으며 대통령이 안 된 것을 제외하면 한덕수 정도의 화려한 관운도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덕수의 경력에는 소위 전라도가 차별받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 있던 시대에는 전라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수의 뛰어난 전라도 사람들에게 정부 주요 요직을 지속적으로 몰아주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지금처럼 소수의 전라도인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배려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공통점을 좋아하는 부인.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여러 차례 무속적 언행을 보여준 것을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은 그의 짧은 식견을 커버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단순히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한 부적인지 몰라도 여러 차례 손바닥에 임금왕 글자를 새겨가지고 나타나 때때로 그것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카메라를 향하여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마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경선에서 낙마했었더라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터이지만 경선에서 이기고 결국 본선에서도 이기다 보니 그것은 단순한 무속적 정신세계가 아닌 인간사의 불가사의한 한 측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부인 김건희가 전국의 유명한 역술인, 술사, 처사, 무속인 등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의 미래를 점치는 것을 즐겨하였다는 것은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전화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윤석열의 경우는 극히 최근의 일로 일반인들에게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지만 한덕수의 경우도 오래전부터 부인이 전국의 소문난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며 남편의 출세와 가문의 영광을 위해 발품을 팔았고 든든한 복채로 보답했으며 심지어 뛰어나다고 소문난 꿈의 몽가들까지 찾아다니며 조금이라도 별난 꿈이 어떤 예지몽이라도 되는지에 대한 해몽을 구했다는 것은 호사가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무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듯하다. 이를 믿는 쪽에서는 철저하게 믿고 이를 부정하는 쪽에서는 철저하게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대체로 서양 문명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속을 부정하는 경향이지만 그쪽에서도 사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믿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고대로부터 인간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지난 과거가 아니라 바로 새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궁금증이며 현재의 사회과학 중 가장 정교하고 발달된 경제학에 있어서도 과거와 현재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예측 모델을 만들고 있지만 성공하는 경우가 드문 게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쉽게 무속이라고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무속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바로 윤석열의 손바닥 임금 왕자 글자 새긴 것이 그렇고 최근 젊은 패류나 이준석이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40일 앞두고 2024년 3월 1일 새벽 4시에 칠불사에 홍매화를 신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공통점 이재명에 의한 탄핵. 호사다 말한 유명한 말이 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로 달리 호사다방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한다. 약간 다른 뉘앙스의 말로 세옹지마란 말도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 해도 방심하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에서 세상 일은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알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의 관운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을 윤석열과 한덕수. 두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이재명이라는 그 또한 나름 한가닥하는 관운을 타고난 사람에게 탄핵을 당했다는 얄궂은 공통점이 있다. 상기 사진은 윤석열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고 난 뒤 득이의 미소를 지으며 나오는 이재명의 모습이다. 가히 악마와도 같은 정신세계를 갖지 않고서야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공통점 이재명에 의한 기사회생. 윤석열과 한덕수의 네 번째 공통점은 정말 인생지사. 세옹지마란 말이 절로 생각날 정도로 이재명에 의해 탄핵을 당하는 수모를 당한 것이 이번에는 바로 이재명이 전라도 무안공항에서의 항공기 추락이라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 것에 정신이 나간 이재명이 그의 페이스북에 상기와 같은 윤석열과 한덕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다. 평생을 장꾀로 살아온 이재명이 이런 글을 그의 페이스북에 쓸 때만 해도 이재명은 속으로 득이의 웃음을 지었을 것이다.
아니 속으로 그의 천재적 인 아이디어에 따라 윤석열과 한덕수를 규탄하는 그의 열혈 지지층인 개딸을 비롯한 어리석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며 혼자서 환호작약하며 스스로 나르시시즘에 빠져들기라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호사다마였던가? 아니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드문 케이스였던가? 그의 기대와는 달리 거센 비판 여론에 그가 호기롭게 올렸던 글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과 한덕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높아지고 온통 기회주의자들 천국인 국민의힘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우익들의 결집이 나타나는 역풍을 맞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소문난 좌익 언론들도 윤석열과 한덕수를 비난하는 기사를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과 한덕수가 이재명에 의해 탄핵당하지 않았더라면 유가족들과 좌익들로부터 온종일 책임지라는 온갖 비난 여론을 피해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무한 참사가 일어나기 전 이미 윤석열과 한덕수는 이재명에 의해 탄핵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온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을 쌓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말 인생지사 세옹지마인 셈이다. 무안에 내려가 무릎 꿇은 이재명의 운명은? 그러자 다급해진 이재명이 현장에 내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쇼를 하며 이 상황을 무안공항 참사가 아닌 제주항공 참사로 고쳐 부르려고 애를 쓰고 이에 부응한 좌익 언론들이 부안해동하기 시작하며 여론의 반전을 획책하고 있다. 좌익들은 이 무안 참사가 이번 한 번의 실수 또는 불운이 아니라 사실 무안공항 설계 당시부터 김대중, 한화갑 등 좌익 세력들에 의한 인재라는 것을 감추고 사고 발생 원인 분석보다는 수습에 방점을 두면서 자신들의 대한민국 정부 흔들기 위한 반전 모멘텀을 만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과연 이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들의 국정농단을 언제까지 어린애 목리로 받아들여 줄 것인가 지켜볼 일이지만 왠지 버스는 이미 한참 전에 떠난 느낌이다. 훗날 이재명이 전라도에 무릎 꿇은 이 사진이 대한민국의 무릎 꿇은 사진으로 설명되는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다섯 번째 공통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등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생애 마지막 투쟁. 사람의 운명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거듭하여 애국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 대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 윤석열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선언을 기점으로 전과 후의 평가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을 하기 전 윤석열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있었고 그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한민국적 세력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아야 하고 애국 시민들은 그의 투쟁이 외롭지 않게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다.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관운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진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2개월이 그의 마지막 관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제 단순히 관운으로 입신양명을 누렸던 때와 달리 역사의 심판을 직면하여 자신의 이름이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용기로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직면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통점을 가지고 현재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가열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